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드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자, 오늘은 의미 있는 노래 중에서 The Sound of Silence, 너무나 주옥 같은 노래죠. 사이먼과 가펑클의 노래인데, 이 노래의 의미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조금 할 얘기가 많아서 특별히 이렇게 강의로 시간을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우선 사이먼과 가펑클 그 사진 보시면 저는 그 밑에 사진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게 앨범, 저도 요 앨범이 카세트 테이프로 샀지만 하여튼 라이센스를 주고 산 거예요. 요게 20대 한 중반 정도의 이 모습이죠. 정말 대단히 아주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생겼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개인적으로 제가 이 사진을 제일 좋아해요. 이것은 이제 1981년도에 이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헤어진 지 한 10년쯤 됐는데 다시 뉴욕의 센트럴 파크라고 이제 공원에서 모여가지고 저녁 때 공연을 합니다. 이제 해가 질랑말랑할 때 모여서 음악이 시작이 되는데 점점 이제 깊은 밤이 되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유튜브에 보시면 이 전체 공연 장면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공연이 끝나고 나서 옛날에는 이런 공연 앨범이 참 많이 의미 있게 발매가 됐는데 요것이 더블 앨범으로, 그러니까 LP 2장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죠. 이 사람들이 이제 81년도니까 이때가 이제 한 30살 정도 될 때입니다. 가장 보기 좋을 한 40살 정도 될 때인가 가장 정말 전성기의 모습 이렇게 보이죠. 우선은 이제 폴 사이먼과 아트 가펑클에 대한 글을 사진을 보시면 폴 사이먼 사이먼 가펑클은 동네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둘 다 유대인이다. 이게 중요해요. 유대인은 약 2000년 이상, 적어도 한 2700년 정도, 2600년 정도를 전 세계를 유랑하고 돌아다닙니다. 자기 나라를 뺏겼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다이아스포라 혹은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국적이 다 달라요. 소련 국적,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 국적이 많죠. 그런데 그들은 국적이 다르고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은 바로 히브리 성서죠. 히브리 성서를 줄줄 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남의 나라에 살고 유랑인으로 이걸 이겨내고 결국 이 자리에서 의미 있게 살려면 반드시 배워야 된다. 교육열이 또 교육 방법이 굉장히 다릅니다. 어려서부터 집에서 교육시키는 교육이 차원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있자면 이제 경제입니다. 우리가 역시 세상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또 남 부끄럽지 않게 존재하려면 솔직히 얘기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하면 베니스의 상인 같은 샤일록 같은 나쁜 사람도 나오고 아주 나쁘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참 많지만 이렇게 경제가 없으면 그들은 제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제가 있어야 이거를 좋은 선행을 할 수 있죠. 도네이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거물급 경제인들은 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지금 최근에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중에서 빌 게이츠라든 다 선행, 기부 이런 걸 많이 하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무리 나라가 다르고 국적이 달라도 이 히브리 원어로 쓰이는 성경을 줄줄줄 외죠. 그것이 그들의 정신적인 힘이 됩니다. 그거를 어려서부터 집안에서 배우면서 살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폴 사이먼이나 가펑클이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이먼의 그 소중한 노래들 안에는
이 히브리 성서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일단 제가 얘기를 해 보려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는 얘기에 또 들어가 있어요. 자, 그 이제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요. 자, 사이먼이나 가펑클이나 1941년생, 이제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다 됐죠. 그리고 사이먼은 부모가 헝가리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아트 가펑클은 부모님이 루마니아계 유대인입니다. 다 사는 나라는 달라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 또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소외된 사람들, 유럽에서 가난했던 사람들, 또는 자유를 찾아 헤매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미국으로 몰려들게 되죠. 그런 장면은 Far and Away라는 영화 알죠? 아주 옛날 영화가 됐지만은 90년대 초반 영화, 탐 크루즈와 니콜 키드만이 주연했던 이 Far and Away 보면 상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신대륙에 갔는가? 미국이라고 하는 자유의 땅에 물론 훌륭한 뭐 부자 이런 사람들도 갔겠지만, 그래도 유랑하던 사람들, 갈 데가 없던 사람들, 또는 귀족이나 서민에서 서민들, 땅을 얻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갔다고 봐야죠. 미국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그래서 사이먼의 아버지는 헝가리계 유대인, 부모님이. 그런데 폴 사이먼 보세요. 다시 그 그림 보시면 아버지는 대학 교수이면서 더블 베이스 연주자이며 밴드 리더였다. 이렇게 벌써 예술적으로. 이 예술은 절대 혼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핏줄이 되어야 나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 그래서 한마디로 그 이성과 또 지식적인 인문학적 배경, 그리고 예술적인 재능, 이것들 모두 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죠. 그래서 보면 퀸스 대학이라는 곳에서 영문학을 전공을 했고, 이제 대학 졸업한 다음에 로스쿨 진학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로스쿨을 그만두고 이제 음악 생활을 하게 되죠. 폴 사이먼의 특징은 이제 키가 좀 작다. 157cm, 남자로서 굉장히 작은 키죠. 그래서 가펑클 말로는 이제 항상 이 외모로 인해서 폴 사이먼은 이제 컴플렉스가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든 아름다운 노래는 우리 인류의 이제 문화적인 유산으로 이제 그 문화적인 유산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뭐 우리가 정말로 늘 말하지만 이런 폴 사이먼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로 느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펑클, 아트 가펑클.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름은 조금 아서 아이라 가펑클 이렇게 돼 있네요. 이제 그 가펑클 역시 나이가 같고 부모님이 루마니아계 유대인이다. 그리고 똑같이 이제 이민자의 그런 자식입니다. 근데 부친은 사업가 및 배우. 그 역시 또 가펑클은 배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그 핏줄과 함께 그 재능이 물려받게 됩니다. 거의 뭐 이 사람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같이 노래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 같은 지역에 사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이민계 유랑인들은 항상 이렇게 같은 지역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뭐 영화를 통해서 얘기하면 쉬울 거예요. 우리 디어 헌터라고 하는 영화 있죠? 디어 헌터. 이 디어 헌터라는 영화도 보면은 정말 잘된 영화인데 여기 또 로버트 드 니로가 나오죠. 이 디어 헌터에 보면은 러시아계, 그러니까 무슨 우크라이나인가 러시아 쪽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이루고 살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철강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디어 헌터, 사슴을 사냥하러 다니고, 그래서 그 동네에는 러시아 정교회,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신대륙이라는 게 참 그런 약속의 땅이었죠. 먼저 가서 살면 되니까. 또 뭐 그뿐 아닙니다. 여기는 쓰기가 그렇네.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이런 아주 정말 위대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여기도 로버트 드니로가 주연을 하죠. 이 Once Upon a Time in America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마피아, 그 미국에 있는 오리지널 마피아에 대한 얘기인데, 미국의 마피아의 선조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만 읽는 성경만인 줄 알았는데 마피아도 뭔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미국의 역사 이제 밀주 금지할, 그러니까 술을 금지하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때 마피아가 밀주를 담궈가지고 몰래 술을 파니까 얼마나 잘 팔리겠어요. 그렇게 해서 떼돈을 버는 이제 그런 얘기가 Once Upon a Time in America에 나오죠. 그래서 위주민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면서 자기들 민족에, 우리도 뭐 코리아타운이 있고 차이나타운이 있고 그런 것처럼 함께 모여서 외국일수록 모여 삽니다. 런던 같은 경우는 뉴몰든이라고 해서 또 그 지역에 서비턴이나 뉴몰든 지역에는 한인들이 이렇게 뭉쳐서 살고요.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이든지 이주민들은 함께 모여 살아요. 폴 사이먼도 사이먼 가펑클도 같은 동네에 살면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음악을 했던 그런 친구들이었죠. 자, 이제 여기 이제 가펑클에 대한 글을 가펑클은 이제 콜롬비아 대학을 이제 거기서 수학 이공계통으로 건축학이나 수학을 배웠고, 배우나 시인으로도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재능이 좋은 그런 그 사람들이고, 지금은 이제 늙어서 노래를 그만큼, 가펑클 노래는 거의 이제 잘 못합니다. 이제 뭐 워낙 옛날에 아름다운 소리로 해야 되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 못하는데, 그 가펑클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폴 사이먼의 주옥 같은 노래가 있었다면 바로 이 가펑클의 어떤 뭐라 그러나 모태 미성이라서 그러나 정말 이 가펑클 목소리는 흉내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흉내내기 쉬운 소리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락커 이런 거 흉내내기 쉬워요. 왜냐하면 락커라든지 성악가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막 세게 노래 부르려면 기본 성악 발성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발성법이라는 거는 어느 메커니즘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소리가 어떻게 끌어올려지는가라는 메커니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소리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흉내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가펑클의 목소리는 그런 소리 메커니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소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원래 내는 자기만의 소리. 그래서 흉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정말로 아름답죠. 우리가 잘 아는 Bridge of Troubled Water라든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돼요. 혹은 또 우리가 오늘 함께 얘기할 Sound of Silence라든지 Homeward Bound라든지 El Condor Pasa라든지 이렇게 아름다운 사이먼 가펑클의 노래들 중에서 대부분 가펑클이 이렇게 그 노래의 멜로디를 부르는 거. 그래서 소중하게 전설로 남게 되죠. 근데 어쨌든 두 사람은 사이가 그렇게 많이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이렇게 가펑클이 인터뷰할 때 보면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두 사람은 늘 수도 없이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만나고 또 일찌감치 헤어졌고 뭐 이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정도 이제 설명 이제 서론적인 얘기를 하고 이 노래의 내면에는 바로 히브리 성서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에 들어가 있다는 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래 가사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제목이 이제 The Sound of Silence로 시작이 되죠. 자, Sound of Silence, Sound of Silence. 그러니까 침묵의 소리. 침묵의 소리라는 말은 이렇게 한 가지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의 얘기할 수 있어요. 침묵의 소리는 예를 들자면은 말을 해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는 모습, 뭐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어떤 좀 어떤 좋지 않은 중요한 어떤 표시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하지 않는 이런 것도 침묵의 소리. 또 어떤 경우는 말은 하지만 침묵으로 말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것이 왠지 그래도 의미가 전달이 되는 이것도 침묵의 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침묵의 소리는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이 노래에서도 한 두세 가지로 같이 겸용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노래 가사 얘기하기 전에 이제 노래가 어떻게 탄생이 됐는가 이제 그걸 얘기해야 되는 거. 자, 그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노래가 먼저 생각하는 1964년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 친구 아니야. 이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어려서부터 같이 노래를 하고 했지만은 가펑클 얘기로는 이제 자기가 사이먼은 원래 이렇게 전문적으로 노래할 사람은 아니었는데 자기가 자꾸 음악적으로 영감을 불어넣어줘서 이 사이먼의 내면에 있는 음악적인 그 재능이 더 그렇게 더 이제 고양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64년에 이 사람이 20대 초반에 이제 그 둘이 이제 결성을 하죠. 결성을 해서 이제 처음 발표하는 게 바로 이 Sound of Silence. 이때 이제 처음 노래가 이제 세상에 선을 보였는데 반응이 냉랭한 거예요. 냉랭. 그야말로 여기도 사일런스인 거예요. 여기도 이런 거 발표했으면 뭔가 좀 막 반응이 좋고 그래야 되는데 냉랭. 그 냉랭한 이유가 뭐였느냐? 왜 냉랭했느냐? 그 이유는 바로 포크 음악이라고 하는데 특징이 있다고. 포크 뮤직. 이 포크 음악은 그 좀 하이한 음악입니다. 이건 하이한 음악이에요. 한마디로 이거는 좀 지적인 음악이에요. 지적인 거. 그래서 그 가사가 그 수준이 좀 높습니다. 가사가 좀 의미가 이렇게 수준이 높고 현실이나 이런 잘못된 세상을 이렇게 아주 수준 높고 차원 있게 이렇게 비꼬고 또 지적을 하고 일깨우는 그런 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일으킬 때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밥 딜란의 또 많은 아티스트들의 이 지적인 포크 음악이 많은 젊은이들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고 또 그걸 반대할 수 있는 움직임, 운동을 형성을 하는 데 큰 영향을 주죠. 이게 바로 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음악이 단조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포크 음악은 주로 그 가사 쪽에 의미나 분위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사운드를 그 간소화시키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통기타라든지 하모니카라든지 뭐 이 정도 많이 해봐야 더블 베이스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사운드는 소박하게 하고 이렇게 이미지, 가사 또는 가수의 그런 그 어떤 지적인 이미지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그 음악을 이렇게 들려주기 때문에 몇 곡 연속에 듣다 보면 아주 매니아 정말로 그 빠지지 않으면 좀 지겨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처음으로 이 1964년도에 이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를 만들 때는 왜 그랬느냐? 기타만으로 어쿠스틱으로만 어쿠스틱 기타로만 이렇게 반주를 하고 둘이 아름다운 화음으로 노래를 만들어요. 이 화음은 아름답고 가사도 너무나 귀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생각하려고 하죠. 그런데 왠지 사운드가 화려하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딱 주목을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원래 유명했으면 유명한 사람이 이런 음악도 하면 또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 이제 생판 처음 신인 시절에 이렇게 조용한 기타로만 하면서 둘이 그 화음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주목을 덜 받는. 이게 64년에 앨범 발표했는데 반응이 냉랭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안 되는가 보다. 음악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서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폴 사이먼은 유럽 같은 데 가서 카페에서 노래를 하거나 뭐 거기에서 이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가펑클은 또 공부하던 게 있으니까 또 대학에 돌아가서 공부하고 뭐 이제 이러는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거의 알려지지 못하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끝났으면은 사이먼과 가펑클이라는 그 아름다운 음악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64년도에 이들의 음악을 프로듀싱 했던 사람이 탐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프로듀서예요. 근데 그
일찍 죽었습니다. 오래 못 살고 아마 70년대 후반인가 80년대 하여튼 일찍 언제 이분 장수하지 못했어요. 이분은 밥 딜런이라든지 하여튼 70년대 그때의 최고의 그 뮤지션들, 특별히 그 포크 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포크에다가 락을 가미해서 부르는 노래. 우리가 강의에서도 얘기했던 밥 딜런의 Like a Rolling Stone 이 그런 노래 다 포크 락입니다. 포크 음악이 좋긴 하지만 너무 그 사운드가 조금 단조로우니까 여기에 락을 가미해요. 그러면 사운드도 좋으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듣고 가사가 좋으니까 더 많이 듣고 이래서 그 70년대 그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에 이 포크락의 전성기를 이뤘던 그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탐 윌슨이에요. 우리는 가수만 알지만 실제로 음반이 탄생하는 데는 이 프로듀서의 실력으로 음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음악을 만든 사람인데, 프로듀싱한 사람인데, 너무 아까워. 이 분명히 음악 수준이 좋고, 목소리가 너무 천상의 목소리인데, 이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은 다 그냥 외국으로 가고 여기로 흩어졌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 해 뒤에, 65년도에, 그대로 이 사람들이 녹음한 흔적이 다 남아있잖아요. 작업한 게. 그래서 이제 이 사이먼 가펑클의 목소리하고 다 녹음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사운드를 보강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기타, 그러니까 드럼, 뭐 이런 거, 이제 뭐 아주 그 사운드를, 일렉트릭 사운드를 풍부하게 다시 이 원래 노래에다가 입혀요. 입혀가지고 1965년도 제가 알기로 9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9월이라고 하여튼 그 가을에 발표를 했는데 다시 싱글로 발매를 했어요. 그런데 요것이 65년 9월이죠? 제가 알기로 66년 한 1월경에 정확하게 모르면 몇 달 안 돼가지고 빌보드 차트에 1등을 합니다. 이게 뭐가 역사가 되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빌보드 차트는 두 가지입니다. 100, 그러니까 100가지, 100등. 앨범으로 100개, 그 다음에 싱글 노래로 100등 이렇게 등수를 매기는데 우리나라 방탄소년단이 앨범으로는 1등을 했죠. 이제 싱글로는 아마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이제 이 싱글로 66년도 초에 이 노래가 1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딴 데서 흩어져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빌보드 차트에 우리 노래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보니까 좀 바뀌었어 노래가. 프로듀서가 자기 마음대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1등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유명 스타가 됐죠. 그래서 둘이 다시 모일 수밖에 없죠. 다시 모여가지고 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 포크락이 중요합니다. 이 포크락으로 이 노래가 만들어졌다는 거. 그러나 이 본인들은 어떤 사운드를 사랑할까요? 여전히 이런 일렉트릭 사운드보다는 자기들의 어쿠스틱 기타로만 노래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1981년도에 뉴욕의 그 센트럴 파크에서 저녁에 캄캄할 때 둘이 부를 때는 기타만 가지고 부릅니다. 근데 히트는 결국은 이 포크락으로 히트했다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포크락이다 그러면 우리 안치환의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런 노래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안치환의 노래도 아름다운 포크 노래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강력한 사운드를 넣어가지고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러니까 가장 그 사람 노래 중에 많이 알려진 게 그 노래잖아요. 다른 거 좋은 노래가 더 많거든요. 근데 사운드가 화려해야 조금 대중성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이먼 가펑클은 이런 잊혀질 수도 있는 그런 역사에서 어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연이 이렇게 그냥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유명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사연을 가지고 유명해지는 경우가 역시 명작이고 정말로 전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역사적인 노래를 우리가 이제 오늘 한번 가사를 이제 생각해 보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시라든지 가사를 해석할 때요. 해석할 때. 첫째는 우리가 모국어가 아니니까, 영어니까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뭐 또 우리나라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좀 알 수 있는 부분만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노래든지 뭐 시든지 그 해석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작가의 속을 우리가 알 수 없죠. 또 작가는 이런 마음으로 시를 썼다 하더라도 해석하는 사람이 자기 삶에서 또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느끼거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미 이 작품이 자기 품을 떠나면 그때부터 내 작품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새롭게 자기의 환경이나 상황에서 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석할 때 보면 뭐 틀린 것도 있고 이러지만 그런 거를 이렇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분명하게 다가오는 거.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게 좋습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어떤 게 느낌이 다가온 그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괜히 막 아주 확 그냥 전체를 그냥 막 아주, 한순간에 확 꿰는 거 있죠. 이거는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시든지, 어떤 의미는 확 꿰는 거. 이거는 이거야. 자, 따라해봐.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거는 100% 이단입니다. 우리가, 국사 공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 입시 공부할 때 그 명강사들은 이렇게 해줘. 전체를 한순간에 확 꿰야 학생들이 이해를 하고 시험을 쉽게 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고전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무슨 시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한순간에 확 꿰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성경이다 혹은 무슨 경전이다 혹은 뭐 사서삼경이다, 그 시제 벌써 2500년, 2800년 수천 년 전에 지어진 것들이 많거든요. 그걸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부분, 분명하게 다가오는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의미를 둬야 되지, 뭐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규정 짓는 것은 대부분 사이비가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뭐 성경이라든지 어떤 경전이 어려운 난해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 걸 아주 그냥 막 아주 쉽게 한순간에 착 정리해가지고 이거야, 눈에 보이지? 쉽지? 어휴, 정말 잘하시네요.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이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사를 생각할 때도 이렇게 확 꿰는 이런 시도보다는 느낌이 이렇게 오는 부분들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이해하는 쪽으로, 그리고 또 그 다음 부분은 또 우리가 나름대로 다양하게 느낄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것이 소중한 것이지 분명하고 확 그냥 한순간 이해하는 거, 이거는 별로 이렇게 현명한 해석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가사를 이제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 자,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Hello darkness, 어둠. 이 어둠을 Hello, 내 친구라 그렇게 불렀죠. My old friend, 내 오래된 친구, darkness, 어둠아 이렇게 불러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폴 사이먼이 항상 어두울 때 가사 같은 거에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사색의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뭐 욕조 같은데 이렇게 탁 이렇게 몸을 담그고 불을 끄고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시상이 떠오른대요. 이제 그런 본인만의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어둡게 하고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둠아, 내 오래된 어둠아, 잘 있었냐? 그러면서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내가 with you again. 너랑 다시 얘기하려고 왔어. 이제 다시 어둠 속에서 내가 다시 나 자신과의 대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왜냐하면 because a vision softly creeping. 어느 비전이란 말은 깨달음이나 환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비전이 softly creeping, 조용히 이렇게 나에게로 이렇게
그렇게 기어 들어왔단 말이지.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슬그머니 나에게 그 어떤 비전이 다가오는데 left its seas while I was sleeping. left its seas. 그 씨를 남겨놨어. while I was sleeping. 내가 잠이 들어있는 동안에 그 비전이 슬그머니 와서 씨를 심어놨어. 이건 어떤 시인이 시적인 영감을 받을 때의 장면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사색할 때 나에게 이런 소중한 어떤 생각이 씨가 심겨지더라. And the vision that was planted in my brain still remains within the sound of silence. 그런데 그 환상, 그 비전은 말이야. 이게 환상이란 말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비전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전 그러면 뭐 미래의 비전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원래 비전은 그런 것보다는 깨달음이나 환상, 어떤 내 안에서 나에게 보여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비전은 planted in my brain, 나의 머릿속에 심겨진 그 비전은 still remains, 여전히 남아있어. within the sound of silence, 침묵의 소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네.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잠잘 때 어떤 비전을 보면 대부분 잊어먹잖아요. 잠잘 때 수많은 꿈을 꿉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은 잠자는 동안에 이루어진 뇌의 활동이거든요. 우리가 REM 단계라고 해서 rapid eye moving, 눈동자가 이렇게 막 움직일 때 이게 그 잠잘 때 보면 깊이 잠들었다 살짝 덜 잠들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살짝 덜 잠드는 단계가 REM입니다. 그때 꿈을 꿔요. 그때 뇌는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또 이렇게 작업을 하는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꿈을 꾸면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꿈을 꾸다가 깨면은 기억이 선명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정말 내 머릿속에 심겨진 그 비전이 너무 선명해서 여전히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근데 바로 침묵의 소리로 남아있다. 침묵의 소리로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말은 안 하지만 뭔가 나에게 자꾸 느낌을 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이건 도입 부분입니다. 내가 왜 이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서술하고 하려고 하는지, 그 시작을 알려주는 그런 그 내용이죠. 사실 이런 내용은 뭐 장황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모두가 다 구약성서의 그 예언자가 영감을 받는 그런 장면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볼 사이먼은 어려서부터 그 구약성서를 늘 읽으며 자랐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절, 이제 두 번째 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In restless dreams I walked alone. Restless dreams, 쉼이 없는 꿈속에서, 그러니까 rest는 쉼이잖아요. 근데 restless는 쉼이 없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꿈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깊은 잠에서 이제 살짝 REM으로 들어가서 꿈을 꾸면 오르락내리락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뒤척거리다가 하면 꿈이 선명하죠. 그리고 꿈이 선명한 거는 그날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이 선명하게, 이런 꿈 저런 꿈이 막 아직도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막 뒤척거리는 그런 상황, 꿈 속에서 I walked alone, 혼자 걸었어. 어딜 걸었습니까? Narrow streets of cobblestone. 좁은 길을 걸었어요. of cobblestone. 뭐 자갈 혹은 이렇게 돌 같은 거로 되어 있는 그런 길 같은 거죠. 그런 돌이 이렇게 깔려 있는 그런 좁은 길을 걸었어요. Beneath the halo of a street lamp. 우리 할로겐, 헬로란 말은 이렇게 불이 있으면 그 주변에 이렇게 그 후광 같은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스트리트 램프, 가로등에 그런 그 가로등 켜 있으면 주변에 이렇게 후광이 있죠. 그 가로등의 후광 그 beneath 밑에서 I turn my collar to the cold and damp. 나는 turn my collar, 카라를 이렇게 아마 추우니까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old and damp, 추위, 냉기 혹은 damp, 습기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제 칼라를 이렇게 왠지 내가 위축되는 모습이죠. 뭡니까? When my eyes are stabbed by the flash of neon light. When my eyes, 내 눈이 stabbed by, stab이란 말은 찔리는 것.
내 눈이 찔렸어요. 뭐에 찔렸습니까? By the flash of a neon light. 네온 사인의 불빛의 플래시, 그 반짝거림에 내 눈이 확 찔릴 때 나는 뭔가 이렇게 위축당하는 거지. 그 강한 힘, 플래시니까 강한 힘 확 내 눈을 스텝 찔렀어. 그러니까 그때 나는 이렇게 이렇게 칼을 세웠단 말이야. 그 네온 라이트, 이제 네온 라이트가 가장 핵심적인 이미저리입니다. 이제 이미저리라고 하면은 그런 어떤 그 시 같은 데서 사용하는 그런 그 상징적인 단어라든지 상징적인 기법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소품 같은 겁니다. 여기서 이 가사에 나온 가장 중요한 소품은 네온 라이트입니다. 네온 사인의 불빛이란 말이에요. 뭡니까? 간단하죠? 우리가 그 미국의 네바다 그 사막을 쭉 가지만 그 사막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간다 그러면 사막 캄캄한데 가운데 환합니다. 그게 라스베이거스죠. 그 라스베이거스는 네온 사인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곳 아니겠어요? 그건 뭡니까? 바로 도시라는 의미. 그 다음에 무슨 자본주의라는 의미. 그렇겠죠? 상업주의라는 의미. 그 다음에 쾌락, 즐거움 이런 게 있겠죠? 인간이 성취한 업적. 이게 다 화려한 네온 사인입니다. 그런 그 인간의 그 무엇. 이게 바로 네온 라이트라 그렇게 이것으로 메타포, 은유가 되고 또 심볼라이즈, 상징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네온 불빛에 반짝거리는 그 섬광이 내 눈을 확 찌르면서 나는 그때 뭔가 움찔 느꼈단 말이에요. 그 네온은 어떤 것입니까? That split the night. 바로 밤을 가르는 힘. 밤이라고 하는 건 힘이 있잖아요. 어둡고. 근데 그거를 확 갈라. 네온이. 얼마나 네온이 셉니까? And touch the sound of silence. 그리고 sound of 침묵의 소리를 touch. 하여튼 건드린다. 근데 이것이 건드렸는지 아니면 내가 건드렸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네온 불빛. 이제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 네온 불빛하고 강력한 그 힘에 의해서 나는 한기와 습기를 느끼면서 옷깃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내 눈이 벌써 거기에 압도당하고 그 강한 힘에 그냥 위세에 내가 흔들리는 그 장면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런 침묵의 소리를 이제 또 터치 건드린다. 근데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네온 라이트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어떤 꿈속에서 내가 이제 그 좁은 그 자갈길을 걸으면서 이제 그런 네온 불빛에 의해서 내가 압도를 당하는 장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And in the naked light I saw. 그리고 그 적나라한 불빛 속에서 naked light 그 불빛의 그 적나라한 모습 I saw 난 봤어. 뭘 봤습니까? 10,000 people, maybe more. 10,000명의 사람, maybe 혹은 더 되는 10,000명 혹은 그 10,0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나는 봤어요. 그 비전, 환상 중에서 본 것이죠. 이 모든 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환상 중에서 봤는데 뭘 봤습니까? People talking without speaking. 사람들은 스피킹 하지 않고 토킹만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영어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문맥으로 봐서 스피킹은 어떤 의미가 있고 생각이 있는 말이겠죠. 사색이 있고 공부가 있고 연구가 있는 가운데 생각하는 가운데 나오는 게 스피킹이겠고요. 토킹은 그냥 나오는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말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진정한 스피킹은 없고 토킹만 한다. 우리가 이런 거 친구랑 하루 종일 떠들었는데 내가 뭔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경우 토킹인 거죠. 진지하게 하루 종일 토론하고 내 생각을 나누었으면 집에 오면 그대로 생각나겠죠? 그건 스피킹인 거죠. 그런 겁니다. People hearing without listening. 사람들은 listening 하지 않고 hearing만 하더라. 똑같은 거겠죠. listening 하면 깊이 듣는 것이죠. 깨달으려고 듣고 마음 깊이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 listening. hearing은 그냥 내가 청각이 있으니까 그냥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차 지나가는 소리, 뭐 지나가는 소리 들리는 거. 똑같은 거. 분명히 많이 듣는데 의미 있는 생각 없이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People writing songs that voices never share. 또 사람들은 노래를 막 수도 없이 많은 노래를 쓰는데 작곡하는데 만드는데
그런데 their voices never share. 목소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목소리가 함께 나누지 못할 그런 노래들. 공감 가지 못할 노래. 무슨 말입니까? 요즘도 이 노래가 60년대 노래인데 요즘에도 우리 솔직히 뭐 예술의 세계는 다 우리가 인정하고 또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그렇지 않겠어요? 많은 노래가 있지만 마음을 울리고 마음에 다가서는 그런 노래가 적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래는 많은데 정말 함께 마음의 목소리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And no one dared. 아무도 감히 뭐뭐하지 않아요. Disturb the sound of silence. 침묵의 소리를 disturb, 방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여기서 침묵의 소리는 좀 부정적인 의미죠.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yes라고 할 때 no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 no라고 얘기할 여건이나 용기나 그런 게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감히 그 침묵의 그 순간, 침묵의 소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 전부 침묵에 그냥 전부 그 네온의 불빛 혹은 talking, hearing의 불빛, 진지한 것이 없고 겉으로만 그냥 복잡하게 오가는 그 모습에 그냥 휩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식,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 모습. 시인도 앞에 절에서 자기도 칼라깃을 세우면서 자기도 위협을 느끼면서 이 힘이, 네온 불빛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10,000명 이상 넘는 그런 사람, 이 숫자가 왜 10,000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 또 깊은 의미가 있을 텐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많은 사람들도 역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응하고 있더라고요.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너 그러면 안 돼. 우리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현재 우리 모습을 한번 봐봐. 이런 자아성찰,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얘기를 누군가가 해줘야 되고 누군가가 그걸 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 또 하려고 해도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안 하겠죠. 소용이 없으니까.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요즘으로 생각하면 멘탈 붕괴, 멘붕의 상태들은 생각도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는 생각해 보니까 뭐 어떤 파워레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무능력함, 어떤 이런 부정적인 힘, 네온 불빛의 그 부정적인 강한 힘이 우리를 그냥 휩싸고 있는데도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그 힘이 뭐 내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이 없고 올바른 길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그런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죠. 깨달음이 없어서, 머리가 없어서,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신적으로 파워레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Fools said I. Fools, 어리석은 이들이여 라고 said I, 내가 얘기했어요. You do not know, silence like a cancer grows. 당신들 알지 못해요. 얘기하지 않으면, 침묵하면 이것은 cancer, 암이 성장하는 것과 똑같아. 침묵이 많아지면 암이 커지는 것과 똑같고, 암이 커지면 우리가 죽듯이 침묵이 더 강해지면, 얘기해야 될 때 얘기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의 정신도 마지막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느냐, 암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작가가 앞에 이제 어떤 그 비전, 깨달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가서 이게 모두 이제 히브리 성서에서 나오는 그런 이메저리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계속 이렇게 사일런스 하면 결국 이것이 암처럼 자라나서 우리 모두의 미래는 어두워집니다. 비극입니다. Hear my words that I might teach you. 내 말을 들어주세요. 내 말을 들으세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That I might teach you.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내 말을 들으세요. Take my arms that I might reach you.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뻗고자 하는 나의 그 손, 나의 팔을 잡으세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걸 들으세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 손을 뻗치는 것을 잡으세요. 뭐 이렇게 예언자적인 행동, 예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지만 그러나 my words like silent raindrops fell and echoed in the wells of silence. 나의 말은 like silent raindrops, 조용한 빗방울처럼 fell and echoed, fell, 땅에 떨어져. 조용한 그 빗방울, 힘없이 떨어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힘없이 땅에 탁 떨어져. 그리고 echoed, 그냥 뭐 공허한 메아리 소리만 들릴 뿐이고 in the wells of silence, 침묵의 샘 속에 그냥 내려앉아. 침묵이 이렇게 여기저기 많이 있으면 이쪽에 샘처럼 사람들의 침묵이 양이 많으니까 이게 이제 크고 넓어지고 샘처럼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얘기는 그냥 요만한 빗방울이 돼가지고 힘이 없어. 영향력을 못 끼쳐. 분명히 내가 어떤 비전을 봤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내 얘기를 듣지 않는 장면. 굉장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조금 좀 울컥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단어를 쓰자면 futile 단어가 있습니다. futile 하면은 가치 있는 게 가치 없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허망해지다, 허무해지다. 이렇게 그 예언적인 얘기를 하면 대부분 모든 예언자의 어떤 그 선포라고 하는데요. 예언자의 이야기는 대부분이 그 당시에는 futile 됩니다. 가장 들어야 될 사람이 그 말을 안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친구나 뭐 가족들 보면 정말 내가 그 중요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정말 그 얘기를 들어야만이 되는데 안 듣는 경우 있죠. 그 왜 그렇습니까? 의미 있는 얘기는 futile 될 확률이 많습니다. 허무하게 가치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가장 그 얘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안 들어요. 안 들을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은 분노하죠. 임금님이 어떻습니까? 충신의 고온이라고 그래요. 전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면 임금님이 분노해가지고 저놈을 나가 귀양 보내라, 목을 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그 중요한 말을 퓨어타임 시켜. 바로 그런 얘기를, 이 사회는 우리 주변 마찬가지죠. 의미 있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죠. 그 의미 있는 얘기 나올 때 그 얘기를 들으면 아직 안 늦은 거예요. 그러나 그 얘기가 이제 안 들었으면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비극이 다가오면 그때서야 그 얘기를 들었으면, 만약에 이율곡이 10만 양병설을 했다. 그때 10만을 양병했으면 임진왜란때 한숨을 안 쉬겠죠. 그런 것처럼 중요할 그때의 사람들은 futile, 중요한 것들을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언자의 말은 futile 된다. 오히려 예언자의 말은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오죠. 그 당대의 사람들은 그 말을 잘 못 들어요. 이런 얘기가 바로 이 절에, 이 노래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And the people bowed and prayed to the neon god they made. 그리고 사람들이 말이죠. 거기 나왔던 사람들이 bow, 막 절을 하고 pray, 그 앞에서 기도를 하더라. 어디서? to the neon god they made. 자기들이 만드는 네온 사인, 네온 갓. 그러니까 뭡니까? 그 네온 사인의 신. 뭐겠습니까? 그 자본주의의 신, 잘 된다고 하는 신, 그 경제적인 그러한 그 호황의 신, 뭐 미국이라고 하면 미국이 이제 세계의 최고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그런 그 기쁨의 이야기, 이런 것들에 자기들이 만든 그 이미지에 심취해서 거기에 절을 하고 또 거기에 앞에서 기도를 하는,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온 사인은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는데, 그 네온 상업주의는 누가 만들었으면 인간이 만들었는데, 오히려 나중에 보니 인간이 그거에 노예가 됩니다. 자기가 만든 것 앞에서 절을 하고 자기가 만든 것 앞에서 기도, 복을 달라고 빌을. 쉽게 얘기하면 돈 아니고, 우리가 돈 우리가 만들었지만 돈 앞에서 나 돈 좀 줘, 돈 좀 벌게 해줘요, 기도하잖아요. 나 평생 돈 좀 꼭 잘 벌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내가 만들었는데. 그래서 네온 사인, 네온 신에게 현대인의 문화, 현대인의 어떤 성공, 물질 자본,
이런 거에 압도되어서 그거를 신처럼 거기에 복종하고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압도당하고 매료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죠. And the sign flashed out its warning.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 절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반전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제 사인 뭔가 징조가 보인다. 징조가 사람들은 막 지금 거기에 심취해 네온 사인 신에게 심취해가 정신을 못 차리는데 사인이 flashed out 이렇게 반짝 또 우리에게 다가오고 떠오른다. 어떤 사인 징조가 그 이제 부연도 느끼게 된 것이죠. 보니까 it's warning 그 경고를 flash 번쩍 하면서 우리에게 보인다. 근데 warning이란 말은 경고라는 뜻이지만 경고라는 뜻도 있고 충고라는 뜻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충고로 어떤 그 징조가 어떤 느낌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 충고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죠. In the words that it was forming 어떤 말 속에서 it was formed 그것이 이렇게 형성되는 어떤 그것이 형성되어지는 어떤 그 말 안에서 어떤 그 형성되어지는 말 안에서 어떤 그 충고의 사인이 번쩍이게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충고의 말이 이렇게 얘기하면 and the sign said 그래서 그 충고의 신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그 강력한 이제 마지막 남겨주고 가는 메시지죠. 이거 우리가 이제 이걸 캐치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을 던져주고 뭡니까? The words of the prophets are written on the subway walls and tenement halls.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The words of the prophet 예언자의 words 말은 are written 써 있습니다. on the subway wall 지하철 벽 위에 쓰여져 있습니다. 지하철 벽에 예언자의 말이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and tenement halls 어떤 뭐 다세대 가구 현관이래요. 다세대 가구 현관에 같이 현관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이제 이렇게 약간 의자도 있고 벽이나 이런 데 또 많은 뭐 포스트잇 붙여 있고 뭐 써 있지 않겠어요? 다세대 가구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 벽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우리가 뭐 잘 알죠? 거기에 이제 그래피티라는 말 유명한 이제 용어가 있죠. 그래피티 바로 그 지하철 벽 같은데 스프레이 같은 거를 이렇게 뭐 글씨를 쓴다든지 그림을 그리는 이런 그것도 요즘에 이제 아트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이제 그런데 써 있는 문구 그건 뭡니까? 거기 뭐 대학 교수가 거기다 쓰겠어요. 어디 천주교 주교가 쓰겠어요. 어디 교회의 총회장이 거기다 글을 쓰겠어요. 그냥 거리에 그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다가 뭔가를 써. 그리고 다세대 가구 그런데 현관이나 이런 홀에 사람들이 뭐라고 써놓는 거 다 그 가난한 사람 거기 빠듯하게 사는 그 사람들이 쓰는 글이죠. 근데 그 안에 바로 그것이 선지자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선지자의 예언자의 말은 고귀한 철학자, 고귀한 뭐 어떤 저술가, 유명한 정치인이나 유명한 종교인이나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의 그 고상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가장 사회의 그런 약자들 혹은 주목받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나온다. 저는 그거를 거기 이제 그 글씨 이렇게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몇 개 있어요. 거기 이제 그래피티라는 말이 썼죠. 그래피티 바로 지하철 벽 같은데 혹은 다리나 이런데 다리 기둥이나 이런 벽에 써 있는 그림이나 글씨들 같은 걸 얘기하죠. 그다음에 alienated 제가 이거 자주 쓰는 말인데 이거 alienated 하면 소외된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주류가 아니라 이렇게 소외된 marginalized margin이라는 말은 구석 귀퉁이를 얘기합니다. 마진 떼먹는다 할 때 마진 그 marginalized도 이제 귀퉁이에 이렇게 있는 혹은 peripheral이라는 뜻도 있어요. peripheral은 이제 원주를 peripher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eripheral이라는 말은 둘레 그것도 marginal하고 똑같은 말이죠. 주변인적 둘레에 있는 주류가 아닌 메인스트림이 아닌 그 주변인적 존재 소외된 존재들 약자 ignored
주류들에게 무시되어 있는 사람들, 가난하다고 또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뭐 인물이 처진다고 이렇게 무시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바로 이런데 참된 words of the prophet, 예언자의 말이 들어가 있다. 그 무슨 말이냐면 꼭 낮은 데만 얘기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어디에든지 우리는 쉽게 예언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닝을 안 하기 때문에 수많은 것들을 그냥 히어링으로만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못 볼 뿐이지, 내 마음의 귀가 열려지고 내 정신의 세계의 문이 열려지면 도처에서 깨닫고 의미를 느낄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이 많아지면 어떤 큰 그 마음속에 큰 그 성찰이 생기면요, 늘 보던 나무, 늘 보던 바위도 달라 보입니다. 그럼 그 나무가 어느 날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 바위가 어느 날 새로 내 앞에 딱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마음에 큰 깨달음이나 느낌을 받은 다음에 그걸 보면 달라져요. 식구들도 늘 같이 사니까 중요하냐, 뭐 어느 날 내가 뭐 어떤 일을 겪고 갑자기 식구를 볼 때 내가 다르게 보여요. 갑자기 끼어앉는다든지 운다든지 이러죠. 그거 뭐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그래. 늘 있었죠. 그런데 그날 달라 보이는 겁니다. 왜냐? 내 마음에 무언가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일단 중요한 얘기가 또 한두 가지 더 있는데, 벽이라는 단어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지하철 벽이나 또 다세대 가구의 홀 벽, 이런 거 벽이라는 말이 등장했잖아요. 벽이라는 말이. 이제 벽이라는 것도 이게 그 히브리 성서의 다니엘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게 이제 역사가 얘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여기에 이제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어느 나라 이제 왕이에요. 벨사살이라는 왕인데, 아주 이제 이 왕이 이제 그 역사로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하여튼 이런 왕이 굉장히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된 거, 전쟁도 승리하고 막 나라에 전쟁하면 뭐 합니까? 다 뺏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창고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가 짐이 너무 그동안 한 일을 보니까 이제 다 만족하다. 백성들이 그냥 좋아하고, 그래서 잔치를 벌임. 신하들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 먹어라. 이제 그 폐하 너무나 그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막 기뻐. 우리 그동안 잘했지요. 뭐 승리의 축하를 하는 아주 최고의 잔치를 자기들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벽에 손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여고 괴담 이런 데 보면 학교에 피아노 음악실에 보면 한밤중에 이제 뭐 소사가 이렇게 하면 피아노 소리가 나요. 웬 밤에 누가 치나 이렇게 보니까 피아노가 띵동띵동 하는데 손만 피아노를 쳐요. 사람이 피아노 치면 안 무섭죠. 아이고 음악 좋다 그러지. 손만 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치를 신나게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궁궐벽이겠죠? 손만 나와가지고 막 벽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글씨를 쓰는 거예요. 글을. 그 막 축배를 들고 건배하다가 갑자기 보니까 저쪽에 손만 나와서 막 글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잔치가 한순간에 공포 영화로 바뀌겠죠. 남양 특집으로 하얗게 왕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잔치는 그냥 뭐 안 돼 끝난 거죠. 그래 이제 그 글씨를 써놨는데 뭐라고 썼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누가 이런 걸 읽을 만한 사람이냐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니엘을 추천을 합니다. 다니엘에 가서 그 글을 읽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글의 내용은 뭐냐면 저울이 있는데 이 글의 내용은 그거예요. 저울 이야기입니다. 저울이 무게를 재는 저울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저울은 내면을 재는 저울입니다. 인간성이나 어떤 신의 저울,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신의 저울.
신의 저울에 이 왕을 달아봤더니 함량미달이더라, 그런 의미예요. 함량미달이더라. 자기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진 게 많고 나라도 넓어졌고 금은보화가 쌓였기 때문에 지금 정치를 잘했고 지금 최고의 축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차원의 무게를 재니까 함량미달이, 이런 이야기가 바로 벽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 마지막 절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좀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부분들에서 이 벽에가 바로 성경의 다니엘서와 연관된 것 같다라는 의미들을 많이 얘기해 줍니다. 또 사이몬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더 나오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바로 벽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온신으로 묘사되는 번영이라든지 물질적인 성공이라든지 여기에 심취해 있는 이들에게 영원한 메시지가 바로 벽의 메시지. 또 다른 차원의 저울을 생각해봐요. 그냥 네온의 저울을 생각하면 네온 많이 나가, 뭐 돈 많아, 통장에 아라비아 숫자가 많아, 증권이 많아, 그러면 잘 되고 성공한 거죠. 그러나 또 다른 스케일, 또 다른 차원의 저울, 그 저울에서 봤을 때 인간의 차원, 정신의 차원, 의미의 차원, 이런 저울에 봤을 때는 함량이 미달될 수 있는 것, 미달.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벽이라는 것의 의미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네온 신에 대한, 네온의 문명이나 인간의 번영에 대한 통찰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내용이 20대 초반에 청년이 썼다는 거예요. 이만큼 깊은 생각을 갖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작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는 어떤 한 예언자가 예언적인 prophetic listening, 어떤 LISTN listening, 예언자적인 들음, 이거 예언자적 들음입니다. 어떤 깨달음, 아까 비전이라고 봤죠? 그 예언자적인 비전을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전의 내용은 뭡니까? 네온가, 이 세상이 네온가스로 인해서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은 많이 해도 진정한 말을 못하고 듣기는 많이 들어도 의미를 모르고 이런 네온가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네가 가서 얘기를 해라. 프로클레임이죠. 선포를 해라. 그래서 Paul said, I do not know. 쭉 프로클레임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얘기를 선포해라. 그런데 그 프로클레임은 어떻게 됐습니까? 퓨타일 했죠.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내 말은 그냥 레인드롭이 돼서 땅에 떨어지고, 에코드, 공허한 메아리로 남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경고의 사인 나왔죠? 사인이 워닝으로 나오죠? 그 워닝의 내용은 뭡니까? 월을 기억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월은 뭡니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겉으로 보기엔 네온으로 봤을 때는 잘 된 것 같고 돈이 많은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지만 또 다른 저울의 스케일로 봤을 때 부족할 수도 있고 미달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거기에 대한 인식을 반드시 갖고 있어라. 그리고 세상의 낮은 곳, 저 주변인적 존재에서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그것을 벽으로 표현해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핵심을 간략 부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엑기스만 이 가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랫말에는 이렇게 긴 부연 설명이 없죠. 엑기스만 딱 던져주고 이 노래는 끝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5월까지 갔으니 그 다음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 몫에서 마음이 열려진 사람, 내면이 있는 사람은 받아들일 것이고 여전히 그걸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은 안 받아들일 것이고 개인의 몫으로 끝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 노래가 우리들에게 주는 큰 의미라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폴 사이먼이 그 어린 나이에, 나는 그 나이에 정말 아무 철없이 그냥
살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참 그래서 위대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좀 이렇게 많이 이제 많이 이렇게 과장되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고요.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폴 사이먼이 20대 초반에 방송국에 둘이 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저도 찾았어요. 노래 부르기 전에 이 노래는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부르기 전에 이런 거를 노래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찾으면 나와요. 열심히 제가 또 한번 찾아보니까 나왔어요. 거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그림으로 파일 보세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걸 그대로 이제 누가 따놨습니다. One of the biggest hang-ups we have today is the inability of people to communicate not only on intellectual level but on emotional level as well. 자, one of the biggest hang-ups we have today.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떤 hang-up, 어려움, 난제, 장애물 이런 거죠. 우리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제목들 중에 하나는 inability of people to communicate. 사람들이 communicate, 소통하는 거가 inability, 무능, 소통을 할 수 없다는 모습. Not only on intellectual level, but on emotional level as well. intellectual level, 지적인 수준에서의 소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emotional level, 감성적인 그런 수준에서의 소통 또한 잘 되지 않는 소통의 그 불가능함, 소통의 무능력함이 오늘날 큰 문제다. 커뮤니케이션을 이 저자는 제일 가장 중요한 이슈로 본 것이죠. 우리가 인텔렉추얼 레벨, 지적인 수준의 대화가 되거나 아니면 이모셔널, 어떤 정서적인 마음을 나누는 그런 수준의 대화, 이 둘 중에 하나만 되면 관계는 안 깨집니다. 소통이 없으면 관계는 깨지는 거거든요. 근데 소통은 이 둘 중에 하나만 되면 어느 관계든지 친구, 식구, 부부 이 관계에서 이 중에 한 가지만 소통이 되면 그 관계는 유지가 될 수 있어요. 뭐 인텔렉추얼 레벨, 그 지적인 얘기 통하면 다른 거 안 돼도 그 얘기 서로 나누다 보면 그래도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러면 지식 많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소통이 안 됩니까? 그게 아니죠. 이모셔널 레벨, 우리의 마음, 정서를 서로 나눌, 이것이 서로 통합니다. 예를 들자면 노을이 지는 그 바닷가에서 앉아가지고 그 노을을 아름답게 바라보면 너 너무 아름다워, 저게 꼭 뭐 같아, 이런 얘기 했을 때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이모셔널 그런 커뮤니케이션이죠. 나는 이게 참 좋아, 그래 나도 그런 거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그런 그 정서적인 대화는 우리가 지식이 없어도 나눌 수 있죠. 이 둘 중에 하나만 이루어지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사라질 수가 없어요. 관계는 항상 유지될 수 있죠.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소통이 안 되면 이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소중한 관계, 지적인 관계, 마음의 따스함의 관계,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그것이 inability, 그것에 대해서 약점을 보이고 있다. 이게 저자가 직접 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문장 보시면, So you have people unable to touch other people, unable to love other people. This is a song about inability to communicate, called the sound of silence. 자, so 그래서 말이죠. You have people. 이게 여기서 이제 have는 사역동사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unable to touch other people. 다른 사람을 보듬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또한 또 다른 사람에게 소통이 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소통이 잘 되면 또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소통이 잘 되고 연결되겠죠. 이 사회는 유기적인 관계 아닐까요? 우리가 뭐 세포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 세포가 뉴런이 있다. 그럼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다 연결되지 않겠어요? 서로가 어떻게 연결이 하나가 잘 되면 그 다음도 되고 그 다음도 되고, 이게 다 소통인데 바로 한 군데에서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다른 곳의 모든 소통이 함께 안 되는. 그래서 내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과 소통을 못하게 만들어버려. 우리가 한 군데에서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으면 나 또한 그 충격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충격을 받아서 마음이 약해지면 마음이 약해진 나 때문에 또 내 옆에 또 다른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고 충격을 받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전염병인 것이에요. 전염병이 바이올로지컬하게 그 병균으로만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정신으로도 연결됩니다. 우리 사면초가 그런 말 들어봤죠? 초나라 노래를 막 부르니까 항우가 초나라 장수가 초나라와 모든 병사들이 그 노래를 부르니까 서서히 마음이 약해지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죠. 정신도 병균처럼 퍼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소통을 못하면 아버지가 소통을 못하면 그 자녀들도 밖에 나와 소통을 못하고 그 자녀 때문에 그 자녀가 만나는 친구나 다른 사람 또 아버지가 소통을 못하면 그 직장에 부장님으로 있으면 그 밑에 과장이나 대리나 그 모든 사원들도 똑같이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장애를 앓게 돼. 여기 행업이라고 나와 있죠. 행업 장애 지장받는 거 그 문제점 이런 건 바로 그런 것들이 전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커뮤니케이션 저자인 폴 사이먼 바로 그것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unable to love other people 다른 사람을 또한 사랑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사랑을 못하게 되죠. And this is a song about inability 바로 이 노래는 그 inability 그 communicate the sound of silence 침묵의 소리라고 불려지는 바로 소통을 못하는 모습에 대해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노래다. 이렇게 본인이 표현해서 저자는 바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터치라는 얘기,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얘기, 그 다음에 love,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현대인은 unable 혹은 inability 이런 거를 하지 못하게 되는 오히려 이 물질 번영 이런 데 쏠리는 바람에 진정한 것을 놓치고 사는 현대인의 모습. 그래서 지하철 벽에 그래피티라든지 또 연립주택의 그런 벽에 써있는 글들 이런 것들이 소중한 걸 모르고 오로지 돈의 액수라든지 네온사인의 불빛의 그런 밝기라든지 이런 데 쏠려있는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 이것을 노래했다. 그것이요 60년대에만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겠죠. 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예언서나 뭐 이런 거 다 몇천 년 전 얘기죠.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참 사람의 모습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60년대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소중하게 살아서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대중가요 하나인데도 이렇게 우리가 긴 시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